부모님이 보고 싶은데 만나면 왜 싸울까? 명절이 끝나고 나면 항상 이런 분들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밥 한 끼 먹기도 전에 또 싸웠습니다. 차 타고 집에 오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는 부모님 앞에서만 이렇게 되는 걸까? 왜 부모님은 만날 때마다 저 말을 하시는 걸까? 왜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걸까? 오늘은 이 질문들 앞에 솔직하게 앉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500년 전 부처님이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 싸운다고 해서 나쁜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님과 싸운다고 해서 효도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과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완전히 포기한 관계는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연락을 끊습니다. 싸운다는 것은 아직 연결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연결의 방식이 서툴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님과의 대화는 5분 컷이 될까요?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애착 패턴과 원가족 역동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 관계에서 형성된 패턴이 성인이 된 후에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부모님 앞에서 나는 어른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10살짜리 아이로 돌아갑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앞에서 부모님도 자신이 처음 부모가 됐던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과거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5분 컷 대화의 뿌리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라훌라, 부처님의 친아들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라훌라는 갓난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훗날 라훌라가 부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라훌라는 부처님 앞에서 유독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는 바르게 행동했는데 아버지 앞에서만 유독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황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가장 날 것의 모습이 나온다. 그것은 그 관계가 가장 안전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관계에서 가장 오래된 상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님 앞에서 가장 날카로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관계이면서 동시에 가장 오래된 상처가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에는 보통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입니다. 비교와 잔소리입니다. 옆집 아들은 이미 집을 샀다더라. 너는 언제 결혼할 거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말들이 왜 이렇게 상처가 될까요? 부모님의 의도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전달 방식이 비교와 비판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항상 부족하다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어릴 때부터 수십 년간 반복됐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그 말을 들으면 10살짜리 아이의 상처가 다시 열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다. 한 번 쏘면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화살을 맞은 사람이 그 화살을 계속 몸에 꽂고 다닐 필요는 없다. 부모님의 말이 화살이었다면 그것을 뽑아낼 권리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입니다. 기대와 실망의 반복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특정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자녀는 그 기대에서 벗어난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 간격이 갈등의 원인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왜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느냐입니다. 두 사람 모두 틀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시각에서는 완전히 맞습니다. 이것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있는 것을 다르게 바라는 데서 온다. 부모님은 자녀가 다르기를 바라고 자녀는 부모님이 다르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집착을 가지고 만나는 것, 그것이 5분 컷의 구조입니다. 세 번째 패턴입니다. 과거의 반복입니다. 왜 항상 저 말을 하시는 걸까? 왜 항상 저 주제로 싸우게 되는 걸까? 부모님과의 갈등에는 놀라울 정도로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복 깜빡이라고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해결될 때까지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만들어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는 한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반복을 끊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누군가 먼저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에 같은 반응을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먼저 다르게 반응할 때 비로소 패턴이 깨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방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부모님이 잔소리를 시작할 때 우리의 본능은 방어입니다. 알아요. 제 인생인데요. 또 그 얘기예요. 이 반응이 갈등에 불을 붙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반박하지 마십시오. 고개를 끄덕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어머니, 걱정해 주시는 거 알아요. 이 한마디가 신기하게도 대화의 온도를 낮춥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 부모님이 먼저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부모님을 이해하려 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두려움을 보십시오. 잔소리 뒤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빨리 결혼해라. 혼자 늙어갈까봐 두렵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힘들어질까봐 두렵다. 돈 모아라. 가난해질까봐 두렵다. 잔소리로 듣지 말고 두려움으로 들으십시오. 이렇게 들으면 같은 말이 다르게 들립니다. 그리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경계를 사랑으로 선언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경계를 선언하는 것이 불효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가장 성숙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어머니, 저 그 주제로는 대화가 힘들어요. 다른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차갑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서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면 부모님도 이 경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시대를 이해하십시오. 부모님이 자라신 시대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비교와 경쟁이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최선이었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부모님은 나쁜 부모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한 부모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분노가 연민으로 바뀝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아픈 사람이다. 부모님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번에는 달라지실 거야. 이번에는 내 말을 들어주실 거야. 이 기대가 실망을 만들고 실망이 상처를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시작이다. 부모님이 변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이 순간에 부모님과 함께 하십시오. 기대 없이 만나는 부모님이 오히려 더 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자녀도 없습니다. 불완전한 부모와 불완전한 자녀가 만나 불완전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족입니다. 5분 컷이어도 괜찮습니다. 싸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연락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반복이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위대한 효도입니다.